close my eyes and I can see a world that's waiting up for me, that I call my own. Through the dark, through the door, through where no one's been before, but it feels like home.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This is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념 설명을 하게 될 손이경 선생님입니다. 벌써 저희가 9강을 같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수업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공부하면 실력이 엄청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done과 other done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done은 동사, verb 또는 형용사, adjective 뒤에 done을 붙인 뒤 명사를 붙인다고 했었죠. 예시 문장을 다시 보면 집인데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집인데 우리가 그 집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done을 써서 우리가 살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 살다와 done이 합쳐진 살더니 집을 꾸며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ther done은 동사 또는 형용사에 other done을 붙인 뒤 뒤에 명사를 붙인다고 했었죠. 예시 문장을 보면 내가 어제 갔었던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그 식당에 제가 어제 갔었어요. 따라서 other done을 써서 어제 갔었던 식당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ne과 other done의 차이를 보면 done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었는데요. 완전히 행동이나 상태가 끝났을 때도 쓰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도 쓰입니다. 반면에 other done은 완전히 상태가 끝났을 때만 사용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문법은 있는 줄 알았다입니다. 있는 줄 알았다는 자기가 한 생각이 사실과 다름을 깨달을 때 사용해요. 있는 줄 알았다 is used when expressing a realization that what one thought is different from the fact. It is frequently used in speaking. 형태는 verb 또는 adjective 뒤에 있는을 합친 뒤 줄 알았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젠 있는 줄 알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예시를 같이 볼게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를 봤어요? Why did you watch such a boring movie? 누나가 보길래 재밌는 줄 알았어요. I thought it was fun because my sister was watching it. A가 왜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를 보았냐고 B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I thought it was fun. 사실은 재미없었다. It was not fun. 자신의 생각이 사실과 달랐죠? 때문에 있는 줄 알았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재미있는 줄 알았다 라고 사용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있는 줄 알았다의 앞부분인 있는은 verb, adjective 뒤에 붙어요. 그런데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요. The 있는, which is the first part of 있는 줄 알았다, sticks after the verb or the adjective. So, time, in other words, past, present, future tense, will make it different forms. 과거, past perfect 일 때 동사, verb가 붙으면 은 또는 니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제에 과거 시제에 형용사는 사용할 수 없어요. 다음 현재일 때는 동사에는 는이 붙고 형용사일 때는 니은이 붙어요.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일 때는 동사일 때는 을 또는 리을이 붙고 마찬가지일 때도 형용사도 을 또는 리을이 붙습니다. 이제 현재, 과거, 미래일 때 있는 줄 알았다의 예시를 함께 볼게요. 첫 번째로 현재를 같이 볼게요. 저는 유키 씨가 한국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It means I thought Miss Yuki was good at Korean.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 But she can speak Korean well. 누가 저한테 유키 씨가 한국말을 잘해 라고 해서 저는 유키 씨가 한국말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을 보니 아니었어요. 잘하다는 동사이고 유키 씨가 현재 한국말을 잘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니 는이 붙어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소영 씨가 기분이 나쁜 줄 알았어요. I thought Miss 소영 was in a bad mood.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분이 나쁘지 않다. But 소영 was not in a bad mood.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소영 씨가 기분이 나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을 보니 소영 씨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있는 줄 알았다를 사용해야겠죠? 나쁘다는 형용사이고 지금 기분이 나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니은 또는 는을 써서 나쁜 줄 알았다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주 잘 따라와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번엔 과거일 때를 볼게요. 그녀가 반지를 끼고 있어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I thought she was married because she was wearing a ring.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She has not married yet. 그녀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있는 줄 알았다를 쓸 수 있는데 하다는 동사이고 과거에 결혼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으니 은 또는 니은을 사용해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라고 쓰였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형태인 미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나는 너가 다음 주에 졸업할 줄 알았어. I thought you were graduating next week. 그런데 사실은 다음 주에 졸업하지 않는다. But you don't graduate next week. 나는 너가 다음 주에 미래에 졸업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을 보니 아니었어요. 그래서 있는 줄 알았다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다는 동사이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으니 을 또는 리을을 사용해서 졸업할 줄 알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문제풀이 시간도 힘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문제풀이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선생님. 그리고 유진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미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뜻이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저희와 함께 풀고 두 번째 문제부터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 여러분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이 15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4일이에요.
두 보기 중에 문제와 뜻이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이 15일이라고 생각했는데 14일이래요. 여기서 자기가 생각한 게 사실과 다르면 뭘 사용한다고 했죠? 네, 있는 줄 알았다를 사용한다고 했죠? I thought today is the 15th, but it's the 13th. What do we say when your thoughts are not true? Yes, that's right. You'd use 있는 줄 알았다. 오늘 배운 거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답은 오늘이 15일인 줄 알았어요. 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카밀로 씨가 얌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두 보기 중에 문제와 뜻이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여러분, 문제와 뜻이 같은 보기를 찾으셨나요? 카밀로 씨가 얌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하고 있죠? 자기가 한 생각이 사실과 다르니까 있는 줄 알았다가 들어간 보기를 찾아야겠죠? I thought Camillo was calm, but he's saying I wrong about him. What I thought was not true. So you need to find an example with 있는 줄 알았다. Right? 그래서 답은 카밀라 씨가 얌전한 줄 알았어요. 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민 씨와 현우 씨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두 보기 중에 문제와 뜻이 같은 것을 골라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여러분, 문제와 뜻이 같은 보기를 찾으셨나요? 보민이랑 현우가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대요. 그럼 자기가 한 생각이 사실과 다르니까 있는 줄 알았다가 들어간 보기를 찾아야겠죠? I thought 보민 and 현우 were in the same school, but I was told I am mistaken. Well, since what I thought was not true, we should look for an example of 있는 줄 알았다. Right? 그래서 답은 보민 씨와 현우 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줄 알았어요가 됩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바꿔 넣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상우 씨가 신문을 빈칸.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우 씨가 졸고 있어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동사는 무엇일까요? 문장의 흐름에 맞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보면 신문을 읽다가 맞겠죠? 그리고 문장을 읽어보니까 상우가 신문을 읽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상우가 졸고 있다고 하죠. 자기 생각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르니까 뭐를 사용할까요?
웃는 줄 알았다 이죠? 그럼 읽다와 읽는 줄 알았다를 합해서 읽는 줄 알았다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저는 상우 씨가 신문을 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우 씨가 졸고 있어요가 됩니다. It becomes I thought Mr. Sangu was reading a newspaper. But when I took a closer look, Mr. Sangu was dozing off. 이해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집에 휴지가 빈칸. 그래서 쇼핑할 때 안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네,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동사는 뭘까요? 네, 문장의 흐름에 맞는 것을 찾아보면 많다이죠. 그리고 문장을 읽어보니까 집에 휴지가 많은 줄 알고 쇼핑할 때 안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있죠? 자기가 한 생각이 사실과 다르니까 뭐를 사용할까요? 웃는 줄 알았다를 사용해야겠죠? 그럼 많다와 있는 줄 알았다를 합해서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저는 집에 휴지가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쇼핑할 때 안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가 됩니다. It becomes I thought I had a lot of tissue at home. So I didn't buy any when I was shopping, but when I got home, I only had one left.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이제 불규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맞은 것을 골라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소영 씨가 하숙집에서 빈칸. 그런데 물어보니까 기숙사에서 산대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동사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 문장과 어울리는 동사는 살다가 맞겠죠? 왜냐하면 하숙집에서 사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사실과 다르죠? 그래서 오늘 문법으로 바꿔주면 사는 줄로 바꿔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켜보면 소영 씨가 하숙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기숙사에서 산대요. 가 됩니다. It becomes I thought Mr. Soyoung lived in a boarding house. But when I asked him, he told me he lives in a dorm.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날씨가 빈칸.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춥지 않아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동사는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빈칸에 들어갈 동사를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춥다입니다. 그럼 문장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동사를 바꿔줘야 하는데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문장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날씨가 추울 것 같아서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춥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럼 사실과는 다른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 오늘 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문장은 오늘 날씨가 추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춥지 않아요. 라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I can complete it by saying, I thought it would be cold today. So then why I put on thick clothes. But it isn't cold today.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과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것을 골라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보민 씨가 아침을 빈칸. 그런데 물어보니까 안 먹었대요. 네, 빈칸 안에는 들어갈 동사는 무엇일까요? 문장을 보고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보면 먹다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 동사를 그냥 사용하면 안 되겠죠? 나는 보민 씨가 아침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먹다를 알맞게 바꿔야 하는데 과거형으로 해야겠죠? 그럼 먹은 줄 알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면 보민 씨가 아침을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안 먹었대요가 됩니다. I thought Mr. Bomin had eaten breakfast, but when I asked him, he said he didn't eat. 아시겠나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미나 씨가 일본에 빈칸. 그런데 휴가라서 회사에 안 나오는 거래요.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찾으셨나요? 정답은 출장 가다입니다. 이것을 문장과 어울리는 형태로 바꿔주면 출장을 간 줄 알았다로 바꿔집니다. 이유를 아시겠나요? 왜냐면 일단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형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있는 줄 알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 보면 미나 씨가 일본에 출장을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휴가라서 회사에 안 나오는 거래요가 됩니다. 그럼 과거 문제를 풀어봤으니 미래 문제도 풀어볼까요? 알맞은 것을 골라 바꿔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니카 씨가 이번 학기가 끝나면 캐나다로 가겠죠? 아니요, 모니카 씨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살 거래요. 그래요? 저는 캐나다로 빈칸. 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빈칸에는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할까요? 모니카 씨가 캐나다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산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 돌아가다가 맞죠? 네, 그럼 이 문장을 보고 생각해 보면 저는 캐나다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We can say I thought I would go back to Canada. 왜냐하면 모니카 씨가 캐나다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가지 않으니까 있는 줄 알았다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수업 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지요? 글쎄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려고요. 그래요? 내일이 시험이라서 빈칸. 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당연히 수업 후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요? 하며 물어본 거겠지요? 그래서 동사 공부하다가 맞겠죠?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면 그래요? 내일이 시험이라서 공부할 줄 알았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오늘의 문법이 언제 사용되는지 잘 아시겠나요? 그럼 오늘 문제풀이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유롭게 대화를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를 보고 B의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친구 중에서 첫인상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 친구가 있어요? Do you have any friend who have become different from your first impression of them? 네, B에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쌤,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카밀라 씨가 얌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얘기해 보니까 아주 활발해요. At first, I thought Camilla was a calm person. But now that we've talked about it together, she's very lively.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보셨나요? 이 문제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배우는 문법은 꼭 사용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Have you changed your mind about the house you live in now? 네,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정답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유진쌤은 어떤 정답을 써주셨나요? 네, 저는 처음에는 집이 너무 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딱 아늑하고 적당해요. At first, I thought the house was too small, but as I lived in it, it's cozy and just right.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화를 완성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유진쌤은 어떤 답을 써주셨나요? 네, 저는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고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한국은 작지만 잘 사는 나라고 배울 게 정말 많아요. I thought Korea was a poor, small country, but I learned about Korea as I studied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 is small, but it is a wealthy country, and I have a lot of learn from it. B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직접 말해보시면 한국어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유롭게 대화를 완성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급 어휘 시간인데요. 그럼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급 어휘를 알려줄 선생님 은주, 지웅입니다. 오늘도 관용어를 배울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입입니다. 입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먼저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와 관련된 표현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표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입이 무겁다. Have a heavy mouth. 이 표현은 말수가 적어서 남에게 들은 비밀을 잘 지킨다 라는 뜻입니다. It means that he keeps the secret he has heard from others because he has few words.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입이 무거워요. 그런데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죠? 그런데 입이 무거우면 말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많이 못하죠. 네. 그래서 입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입이 무거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의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그 사람은 입이 무거워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It means that person keeps secret, so he doesn't speak thoughtlessly. 다음 예문입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은 믿음직하다. It means people who can hold secrets are trustworthy. 상황극을 통해서 더 익혀보아요. 나 학교 창문을 실수로 깨버렸어. 뭐? 누가 봤어? 아니, 아직 아무도 못 봤어. 그럼 나만 아는 거야? 지금? 네가 입이 무거우니까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입이 가볍다. Have a light mouth. 이거는 입이 무겁다와 반대이네요. 무겁다, 가볍다. 그럼 의미도 반대인가요? 네, 맞아요. 입이 가볍다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다닌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It means to tell the things you heard from other people. 예문으로 알아볼게요. 그 사람은 입이 가벼워서 말을 함부로 한다. It means that person speaks carelessly because he has a big mouth. 두 번째 예문까지 보고 상황극을 통해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입 가벼운 사람은 별로다. I don't like a big mouth person who talks about other people's stories. 저도 이 예문처럼 입 가벼운 사람이 좀 별로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을 그런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입이 무거운 사람과 친구가 진짜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상황극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거 알아? 승희가 현수를 좋아한대. 진짜? 근데 이거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얘기니? 사실 승희가 비밀로 알려준 거야. 너 왜 이렇게 입이 가볍니? 이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이제 좀 아시겠나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다음 표현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다. Blue in the face.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It means talking several times to the point where it dries up your mouth.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너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반복을 하느냐?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반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It means the teacher praised the student
till he was blue in the face. 다음 예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한다. It means the man brags about his wife till he is blue in the face. 상황극으로 배워보아요. 내 동생이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 야, 그 얘기 지금은 벌써 5번째야. 아주 침이 마를 정도로 자랑을 하는구나. 네, 이제 마지막 표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과 관련된 관용어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먹는 것과 관련된 관용어를 배울 거예요. 네, 바로 볼게요. 입에 맞다. To suit one's palate or taste. 입에 맞다는 음식이나 물건 등이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It means that you like the food or something. 이렇게만 들으면 아직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공부해 볼게요. 한국의 음식이 내 입에 맞는다. Korean food suits his palate. 처음에는 김치가 매워서 내 입에 맞지 않았다. At first, the kimchi was spicy, so it didn't suit his palate. 그럼 이제 상황극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난 미국 피자가 입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도 처음에 미국으로 와서 피자를 먹을 땐 내 입에 맞지 않았어.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피자가 내 입에 맞더라. 네, 이렇게 4가지 표현을 다 배워보았네요.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러면 이경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네, 오늘 강의도 이제 거의 다 마쳐가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복습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줄 알았다는 자기가 한 생각이 사실과 다름을 깨달을 때 사용한다고 했죠. 웃는 줄 알았다 is used when expressing a realization that what one thought is different from the fact. It is frequently used in speaking. 또 여러분, 이 표 기억나시나요? 웃는 줄 알았다의 앞부분인 웃는은 verb, adjective 뒤에 붙어요. 그런데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고 했었죠. The 웃는, which is the first part of 웃는 줄 알았다, sticks after the verb or the adjective. So, time, in other words, past, present, future tense, will make it different forms. 과거, perfect, past일 때 동사, verb가 붙으면 은 또는 니은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 시제의 형용사는 사용할 수 없어요. 다음, 현재일 때는 동사에는 는이 붙고 형용사일 때는 은 또는 니은이 붙어요.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일 때는 동사일 때 을 또는 리을이 붙고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을 또는 리을이 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강의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또 다음 강의에서 봐요. 안녕! Alright, hello everyone. My name is Glenn. It's really nice to meet you for this video class that we're going to be doing together for a little while, hopefully after the coronavirus clears up and we can go back to in-person, face-to-face lessons.
I'll be able to meet you guys in person at school at Anifa, or maybe even we can do a live Zoom class later. But for now, we're gonna have some video sessions, all right? So let me introduce myself before we get started. I'm 31 years old. I live in Huntington in Long Island. I'm married. I have a kid coming on the way. My first child is gonna be born in about a month from now, actually. So I'm about to be a father. And I work at another school, actually. I'm an administrator at a music school here in Long Island. But for the past couple years, I've also been working with Principal Yard and with your school doing a program called Mind Education. Before we actually get into the meat of the lesson, I want to show you guys some pictures. Take a look at this. All right, now, as you guys can see, this is something called an optical illusion, right? It plays with your eyes. When you guys just look at this picture, what do you notice? What happens? All the circles are moving, right? Okay, now what I want you to do is I want you to squint your eyes and just focus on one circle. What happened to that circle? It stopped moving, exactly. Now I want you to squint your eyes and don't focus on one particular circle. Just look at the entire picture. What happened? It's almost like all the circles stopped moving. Okay, let's look at another optical illusion. Are you guys ready for this? Let me ask you about the A and the B. What color are they? Are they the same color or different? Now, when you first look at it, you're probably saying, obviously they're different. The A is dark and the B is light. But I don't want you to look at the squares that surround the A or the B. I want you to only look directly at the A and the B and compare them to each other. Are they the same or different? They're actually the same exact color. You see, our mind kind of played a trick on us, but when we looked at it, just by looking at the A and the B compared to each other, we realized they're the same color. All right, let's do another one. Okay, now this one kind of gave me a headache, but I want you to see all the little black dots that are in this optical illusion. Can you see all of them at once? No, right? One kind of pops in, but the other one pops out, another one pops back in. It's hard to see all of them at the same time. But can you tell me how many there are? All right, you're probably getting a headache just trying to figure it out. But start from the top left corner and work your way across, going horizontally. Count how many there are. Now go down to the middle of the picture, start at the left corner, work your way across, count how many there are, and then do the same thing at the bottom. How many did you come up with? There's 12, exactly, 12 black dots. If you start from the left to the right and work your way down, you find all 12. All right, now look at this one. This one's one of my favorites. Who is hugging who? It looks like that guy is standing there wearing high heels, right? Some tight white jeans, and he's hugging this girl who's sitting down, right? But isn't that kind of weird? It's kind of funny, right? Now look, actually, the guy was sitting down and then the girl was hugging him from behind. But it doesn't look like that when you just see the picture at first glance. Okay, now, the reason why I showed you these optical illusions is when we first look at one of these pictures, just with the naked eye, not knowing what to expect, it's very hard to really figure out what the picture is showing us, or it's really hard to see it in a normal way. But after I told you what to do, whether I told you to squint your eyes, just compare the two colors of the A and B, or whatever, the way you saw the picture changed. You started to look through it through new lenses. Today, this is what I want to talk about. I want to talk about lenses. As you know, we use lenses in every aspect of our life today. From people who wear glasses, to people who like to take pictures with their camera, right? We always use lenses to change the way we see things. Now, when we made the lens, when we invented the lens many, many years ago, this allowed us to see things we never could see before. For example, do you guys know what this is? This is a microscope, right? When we made a microscope, we started to see things that were so small that you couldn't see with the naked eye, especially something like bacteria. Now everyone, if you have your phone, I want you guys to pull your phone out, okay? So I don't have my phone on me because I'm actually recording this video with my phone, but take your phone out if you have it. Now look at the screen. Is your screen super squeaky clean? Like you could even lick it and you wouldn't feel bad?
Is it kind of dirty and smudgy with your fingerprints and some oil? Or is it just straight up cracked, crusty? There's like old food on it or like soda that you spilled so it's sticky? Is it just completely filthy? All right, now, how many of you take your phone with you when you go to the bathroom? How many of you take it with you when you go to eat? How many of you put it on your face when you're talking to someone? You know, we touch our phone with our faces, with our hands and everything all the time, right? And sometimes even when you're eating, you know, something tastes so good, you're just like, and then you're touching your phone. But guess what? When we looked at the phone through a microscope, do you know what we could see? That your phone screen and that home button and everything you touch has 18 times more bacteria than a public restroom. Oh, that's disgusting, right? But that's how dirty your phone is. So every time you're licking your fingers, right? Rubbing it against your cheek, you're actually moving more bacteria than that dirty gas station bathroom or that dirty rest stop bathroom that you see and that you don't want to use. This is what a microscope tells us. Now, microscopes didn't just help us look in, but they also helped us look out. When we took the lens, we created something called a telescope. And the telescope let us see the stars. In a few years, we're even planning to go to Mars. And we want to actually take people to Mars. And we want to start building there so that people can settle. This is really crazy, but it's something that they're doing right now. And all this was possible because we made lenses, and it changed the way we see things. Now you guys, for this mind education class, and for the next few weeks especially, this is the kind of lens we're gonna use to see. I want you to look at everything through the lens of thoughts. Now maybe you're thinking, Glenn, what do you mean thoughts? Well, I want you to think about how every single action that you ever took, every decision that you ever made, every mood that you had, the way that you felt this morning, right? The decision you made to come to class today, right? Those days where you were angry and you decided to fight with someone. Those days where you were super sad. Those days where you were super determined. You know, yeah, I know it goes up and down. But if you think about how all of these decisions and all of these actions we take get made, they all started from a thought. Thoughts are kind of like the driving force that drive us to do what we do. Now, maybe you don't quite understand what I mean, but I'm gonna share with you guys an example. We're gonna talk about the late and the great Kobe Bryant. Now, if you're a fan of basketball, and even if you're not, you probably know who he was. He was one of the greatest basketball players of all time. He played for the LA Lakers. And ever since he was young, this was his favorite team. It was the team that he dreamed of playing for. Now, I'm gonna show you guys a quick video, and I want you guys to watch this. And I want you to think about Kobe growing up and how he got to realize his dream of being a basketball player, okay? So this video is called Dear Basketball. Let's take a look. A one-point game. Bryant for the win. Dear Basketball. From the moment I started rolling my dad's tube socks and shooting imaginary game-winning shots in the Great Western Forum, I knew one thing was real. I fell in love with you. A love so deep, I gave you my all. From my mind and body to my spirit and soul. As a 6-year-old boy, deeply in love with you, I never saw the end of the tunnel. I only saw myself running out of one. And so I ran. I ran up and down every court after every loose ball for you. You asked for my hustle. I gave you my heart.
because it came with so much more. I played through the sweat and the hurt. Not because challenge called me, but because you called me. I did everything for you. Because that's what you do when someone makes you feel as alive as you've made me feel. You gave a 6-year-old boy his Laker dream, and I'll always love you for it. But I can't love you obsessively for much longer. This season is all I have left to give. My heart can take the pounding. My mind can handle the grind. But my body knows it's time to say goodbye. And that's okay. I'm ready to let you go. I want you to know now, so we both can savor every moment we have left together. The good and the bad. We have given each other all that we have. And we both know, no matter what I do next, I'll always be that kid with the rolled up socks, garbage can in the corner, 5 seconds on the clock, ball in my hands. 5, 4, 3, 2, 1. Love you always, Kobe. All right, did you guys enjoy the video? It's really well made, right? This was his letter that he wrote to basketball as he was retiring and leaving the game. Now it's very sad that unfortunately he's no longer with us, but the legacy he left behind really will touch a lot of people's lives for many, many years to come. Especially because when you saw at the beginning, Kobe Bryant was just a young child. And I don't know if you know this, but his father actually played in the NBA. But after his father stopped playing for the NBA, he actually took his whole family and they moved to Italy. So when Kobe was growing up, he didn't grow up in the US. He grew up in his young years in Italy. He knew how to speak fluent Italian. He would go to school in Italy. And he even started to play basketball, as you see from this picture here, in Italy. Now that's a long ways away from Los Angeles. But ever since he was young, when he would see his father playing ball, when he would watch tapes of LA Laker games, he had this dream in his heart to one day be a basketball player. Now, I don't want to articulate this for you because I want you guys to think about this for a second. This is my question for you. If you could imagine those thoughts that came into young Kobe Bryant when he was a child, okay? What kind of thoughts do you think entered him and entered his heart and became that driving force for him to eventually become one of the greatest basketball players of all time? Take a second to talk about it or think about it, however you're able to do it now in your class, and think, if one thought was like a seed and you planted it into the ground so that it could grow, what would one of those seeds look like for Kobe Bryant? Think of one or two. All right, did you think of something? All right, let me tell you what I thought. I imagine that one thought that Kobe probably held on to that really drove him to accomplish his goal was imagining how when he would enter the arena, thousands and thousands of fans would cheer his name, Kobe, Kobe. As he was running out that tunnel, they would give him high fives, fist bumps, and everyone would cheer him on as he's scoring a basket, right? That was probably something that entered into him from a young age, that dream, that hope, that thought, and it didn't just disappear, but it led him on and on and on for many years. And that wasn't the only thought, but that's just one example. Thoughts literally have the power to become the force that leads us to live a really, really awesome life, or on the other hand, a really, really terrible life.
there are two types of thought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in the few classes going forward. There are the thoughts that drive you, right? I don't know if you've ever played Super Mario, but take a look at this, right? There are the thoughts that drive you, that help you, that push you to really realize your goals and to be happy, to be healthy. Kind of like Yoshi here, who Mario is, riding into battle on this level. But then there are thoughts that block you. There are thoughts that get you down. There are thoughts that make you sad, that give you despair, that make it seem like it's impossible. There are both of these kinds of thoughts. And Kobe's life wasn't easy. It's not like he just became the best basketball player like that with no problems. A lot of difficult things happened. But still, despite all of that, those thoughts that he accepted into his heart and those thoughts that got planted into his heart and that grew were the thoughts that led him to be who he was as we all knew him. Earlier, I talked a little bit about how we're now trying to go to Mars. Now, when they programmed that rocket ship, to fly, to take off from Earth, to shoot up into the sky, and then to make its way to Mars, it's going to have a trajectory. Now, I don't know if you know what trajectory means, but it means that path that rocket is going to fly on. But if even one little mistake is made in their calculations as they're typing away at their computers, then that rocket could be off even 1 or 2 degrees. Now, when it first takes off, it's not going to seem like a big deal. But after it's knocked off its course 1 or 2 degrees, when it goes for 100 miles, 200 miles, 300 miles, is that difference going to get bigger or smaller? You'll start to see the difference get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Guys, this is the power that any thought we have can impact our lives with. One thought can knock you on that path that you want to go on, or it can completely knock you off. Just one little thought, one little miscalculation in that computer changes the path of the rocket. In the same way, one little thought that we accept or that we refuse to accept has the same kind of power. As we talk about different people, as we talk about different examples, we're going to talk about it through the lens of thoughts, because that is how powerful thoughts can be. All right, you guys, so this is just a question I want you to think about as we end class today. Looking at your life, think about how your thoughts impact, number 1, your day today. What kind of thoughts have you had today that have really impacted your day, for better or for worse? Number 2, your week. Number 3, your year, especially ever since COVID-19 happened and we've been in lockdown. And number 4, your life. Thank you guys.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I hope you enjoyed it. And until we meet again next time, take care, stay safe, and stay healthy. I'm Glenn with the Mind Education class, and it was nice to meet you. Bye. 어딘가 들어본 듯한 이 멜로디 떠올라 작은 기억들이 my memories 날 담아서 finding coins too much 기억할 수 없는데 oh my god loser 어딘가 들어본 듯한 이 멜로디 떠올라 작은 기억들이 my memories 날 담아서 finding coins too much 기억할 수 없는데 oh my god loser 난 처음 너의 바람이 되고 싶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 많은 눈들의 착하게 나에게 논란이 되어 너만 힘들게 했지 더 잃을 것도 없었는데 난 너와 비교해서 참 나는 못돼 사람이 됐고 모든 내 말들은 널 위한 거였단 핑계가 돼 대체 혼자 살기에는 버거운 집과 혼자 앉아있기 너무 커서 또 다 쓰지도 못하는 돈과 널 데려다 줄 만한 큰 차 못 다 가져버리고 나서 나 TV에 너와 함께 보던 영화 흘러나오다가 혼자만 옆에 없잖아 너가 하루 종일 싸우고 하는 채 잠들어도 좋아 다 괜찮으니 와서 채워주라 이 소파 혼자 네 공간이 너무 꽉 필요해 너가 어딘가 들어본 듯한 이 멜로디 떠올라 작은 기억들이 my memories 날 담아서 finding coins too much 기억할 수 없는데 oh my god loser 어딘가 들어본 듯한 이 멜로디 떠올라 작은 기억들이 my memories 날 담아서 finding coins
추워도 나 with you 불이 꺼져 제일 만남 I don't love you 너만 알던 때 그때 그 기억인 듯 아직도 너댔던 노래들의 가사 듣보는 듯했던 그 멜로디가 익숙하던 예전 그대로 고정돼 있던 곡 뻔하던 그 제목 초라해질까봐 난 말을 못해